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예. 이현주 공천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태어나서 이런 재밌는 장면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당 수석부 대표인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천 과정이 허술해서 공천에서 당선까지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발언을 한 수석부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당론이 그러한 제보를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2012년에 네. 4월에 저희가 공천한 거 맞고요. 예. 민주통합당 때 공천한 거 맞고, 제가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 해서 그 민주통합당까지 쭉 왔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이현주 변호사가 국민의 명령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유시춘 선배가 같이 이제 민주통합당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유시민 작가 누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싫어하세요. 응? 유시민이 유시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예. 저도 여자 유시민이라는 말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언젠가는 유시민에게 남자 채민이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좀 남자 채민이가 예능 프로에서 날아다니시더라고. 예,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문을 두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성향 자체는 뭐 민주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게 하는 아니고 거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반노동, 반시민, 예, 반민주 뭐 이런 거라 전혀 민주통합당 뭐 저희 성향은 아니죠. 그리고 반문의 기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라면 어떤 변신도 가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현주 의원이 반문의 기수라 뜨는데 그래서 요즘 이현주 의원하고 박모 의원하고 누가 더 텔레비에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박모 의원도 친문 패권 욕하고 막 이럴 때는 방송 탔는데 요새는 무엇 때문인지 반문을 안 하니까 텔레비 못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이분이 뜨는 건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독재라고 하고 이런 거 언론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던가요? 저한테 19대 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해 달라고. 왜? 그때 막 그러니까요. 흔들릴 때 네. 한 번만 비판해 주시면 이거 대서득표를 할 수 있다. 제가 하면 최민희가 하면. 어떤 계열인지 몰랐나 보네요. 아니요. 알고. 알고? 언론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죠. 이 또라이예요, 뭐예요? 저는 이런 걸 여러 장면 겪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올곧게 한 길로 친노 친문의 길로 오는 게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고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하면 일면 탑이다 이런 기자도 있었고요. 그때 언론 흐름이 그랬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욕하면 일면 탑 방송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네요. 아니,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정치인은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시절일 때 동아일보 기자가 민원연 사무실에 죽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정현주 KBS 사장 욕하는 칼럼 하나 써달라고. 미쳤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딜이 되면서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웃기는 얼토당토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친노 친문을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이 싫어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죠. 우리가 믿고 가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네, 어떤 순간에도 기준이 그겁니다. 약 한 2, 3분 동안 그 사람 이름을 한 번도 안 꺼냈는데 제대로 디스가 되는 정말 훌륭한 역사적으로 남을 멘트 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이현주 이렇게 되는 거네. 재밌네. 홍익표 의원의 이 발언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현주를 매기는 최고의 신의 한 수. 사실은 이현주 개인의 성향은 50%, 나머지는 당 분위기 50%가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면 이런 발언 못하죠. 제가 팟캐스트 때 이현주 저격수로서 이현주 이 사람은 전 제명시켜도 무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고 봐요. 그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예, 어떤 이분의 그 얘기 중에 디스 당한 그룹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조리사분들, 영양사분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분들,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 저 최민희, 남양주 아줌마. 제가 그래서 페북에 아줌마들이 아줌마들 단결로 국회를 바꾸자 이런 페북을 올렸다니까요. 아줌마 화났다 이런. 그럼 아줌마는 절반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른 건지 본인이 모르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쉴드가 이제 뭐 죄송하긴 하긴 했는데 쉴드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기사화하는 건 유감이다 하는데요. 정치인한테 사적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요 기자하고 통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날라고. 기자가 해당 정치인에게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건 녹취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현주는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그쵸? 쉴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고 자기 죽었다만 아니면 어떻게든 방송을 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 나가면 인지도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막 언론에서 욕 먹잖아요. 주로 90%가 욕이지만 나중에 욕은 다 없어지고 이현주라는 이름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을 때 얘기긴 해요. 예, 저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길 바랍니다. 그 광명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뜬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 노무현 대통령 흔들어서 뜬 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흔들기로 뜬 분들 또 때로 문재인 흔들다가 신문으로 돌아서서 뜨는 분들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는 정말 숙명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들은 무조건 녹음한대요. 당연하죠. 네, 무조건 녹음이에요. 그거를 네. 정치인들 다 알아요. 심지어 저도 모든 통화는 녹음돼요. 저랑 통화하면. 어머, 몰랐네. 근데 써먹은 적은 한 번도 없지. 네, 당연히 언론 전문가시니까 이따가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언론의 속성이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특성도 갖고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주목받는 것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언론은 사실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초적인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센 발언하는 정치인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지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반대파 쪽에서는 소영웅 씨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도 좀 즐기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개판돼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바람직하게 뭔가를 열심히 활동하는 묵묵히 활동하는 우리 미니미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9대 때 언론에 가장 많이 난 비례인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저를 안 다뤄주고 싶었는데 그러겠어요. 이번에요. 우리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사진을 분석했더니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제가 나오는 사진은 저를 잘랐다는군요. 그러면서 진짜 그 지역 위원장님은 언론 기피 인물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죠. 네. 기존의 언론과 등지고 정치하기는 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도 푸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웬만한 뭐 매체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듣는 독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의 존재감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는 그 존재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일종의 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러면서 계속 존재감 과시하고 있고 뭐 일설에는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저런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국민의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레벨은 좀 안 맞습니다만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이제 강현재 씨라고 아시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때 저하고 정말 진검승부? 어쨌든. 현역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렇게 레벨을 같이 그런 식으로 맞췄대요. 종편이. 아니 그거는 할 수 없죠. 뭐 그쪽 캠프의 대변인 맡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강현재 씨가 지금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왜냐하면 악행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고 악행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에서 뛰어내렸어요. 뭐 가끔씩 그런 표현하죠. 난파선에서 이렇게 탈출한다고. 강현재가 가장 먼저 탈당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이제 비언은 이런 거야. 국민의당에 새 정치가 없더라. 탈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되게 슬프고 우퍼요.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지금 이현주, 강현재 두 전직 여성 변호사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막말 정치. 그리고 새 정치를 얘기하면서 구태 정치, 흔들기 정치. 그거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그리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탈당하면서 한 탈당의 변이 되게 웃겨요.
국민의당이 제3의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고 전국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고 판단했대요.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향상 저는 이현주 의원하고 이 강현재 씨는요. 성향상 사실은 보수의 오른쪽 끝에 가까워요.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가셔야죠, 사실은. 자유한국당보다 조원진 또 창당했대요. 네, 그 창당한 당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이렇게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출당당해가지고 또 당 만들고 그럴 때 이 양반 드디어 이제 전임맨의 길로 들어섰어요. 거기에 정미홍, 그러니까. 변희재와 같이 하죠. 근데 그런 정도와 같지 않나요? 인식 수준이. 이야기 좀 잠깐만 놔볼게요. 네. 고성에서.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부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민주 진보 세력에서 학생운동도 좀 했거나 그런 비슷한 결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인재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정당들에서 많이 수혈을 하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으려고 또는 잡고 보니까 또 집권해서 필요한 마인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수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 당시에 뭐 장관을 지냈거나 예, 하시는 테크노크라트. 분들.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이 어떤 정통성은 지키고 쭉 가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 사회 명망의 엘리트들을 수혈하는 과정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분당되기 시작하면은 저희 동네를 보면 그래요. 국민의당이 생기는 과정.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이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한 10명 돼.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분당해 나가는 과정이 생기니까 반이 국민의당 갈아타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력을 제가 다 봤어요. 명함 받으면서. 진짜로 이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러 운동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만 가능하다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도 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분당이 되면 그만큼 그 사람들 일자리 공간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받을 수 있는 정당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몰려드는 관계.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낭중지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그대로 표출되니까 분노심이 일으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민주를 비방하는 정당 위에 있었던 거지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룹이 있죠. 그 지역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 현실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탈당하고 우리 당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호남향후회하고 연계해서 들어오시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죠. 당에서는 이 입당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당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치고는 있죠. 그런데 그런 그룹이 있죠. 지금도 벌써 난파선에서 지금 강 변호사 뛰어내렸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더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서는 좀 아니죠. 네. 현역 하나만 좀 뛰어내려주면 이게 굉장히 쓰나미처럼 갈 가능성도 있죠. 유력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 총선 즈음해가지고 자기 살 길 찾겠다고 탈당하고 민주진보 세력의 어떤 위기 같은 건 전혀 의식 없이 그 지역에 가서 아주 안전빵으로 당선되신 분들 사실상 완전 정치계의 적폐라고 보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중에 일부는 괜찮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결국은 전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거 보는데 그게 너무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제보 조작 게이트에 있어서 반응이 너무 적반하장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정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뒷골 땡겨가지고 이렇게 뒷목 잡게 만드는 이런 정도 되면은 저는 법이 긴급법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요. 정당 해체시키는 거를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긴급 법안 정치인들이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한번 했으면. 저 반대합니다. 그거. 왜요? 왜요? 통합진보당을 그런 식으로 해산하는 거에 저는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푸나님이 그런 류의 시민운동을 하시는 거는 뭐 막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으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제청하고 이런 거 말고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서명하면은 당 해체시켜버리는 거 가능했으면 좋겠다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응하는 거를 보면서 그 또한 제보 조작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대응한다. 예. 그래서 저게 문화였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데요. 특히 그 특검 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대변인들 대응을 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보 조작 사건은 범죄입니다. 범죄. 이게 정치적인 뭐가 아니에요. 정치적 딜의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예, 특검은 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특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개 특검이라는 게 고위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미가 고위공직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준서가 고위공직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파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냥 형법상 선거법상의 비리입니다. 비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검찰이 잘 조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범죄인데 문준용 의혹은요. 야당들이 부풀린 의혹이고 시비거리입니다. 하나는 범죄임이 확실하고 하나는 야당이 부풀린 의혹인데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쌍끌이 특검을 하자. 이건 뭐 전 국민이나 여당을 바보로 봅니까?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도 오류고요. 이거는 물타기 또 이런 악성적인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와 자기들이 부풀린 의혹을 동일선상에 놓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이거 국민들 수준은 높아졌는데 국회는 그대로인 것이지요. 안 될 거 알면서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어그로 끈다. 어그로 끄는 거예요. 어그로 끄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면 그게 우리가 좀 그럴 텐데 안 먹히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보면은 계속 최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짓을 왜 할까요? 그건 저는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게 왜 할까요? 왜? 그게 이제 그냥 보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무는 격인 거죠. 예. 그리고 뭐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얘기까지 일부 언론이 하던데,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지금 전혀 그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과 지금 이 상황은 지금은 길이 없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서 이제는 그냥 어거지 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있지도 않은 호남 홀대론을 만들어서 문재인 흔들기를 했던 호남 토호 세력, 호남의 그 일부 그 유지 세력, 예, 고 세력들이라도 결집시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그렇게 막 던지다 보면 뭐 하나 정도 정부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혹시 민주당이 분열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맞아요. 예, 그건데요. 지금 이제 우원식 대표도 곧 추미애 대표와 같은 행보를 취했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추미애 대표 발언 이전에 국민의당이 추경에 흔쾌히 협조했다면 우리 당 내부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요. 강경화하면 추경 못한다. 강경화하면 뭐 못한다. 김상조 임명하면 뭐 안 한다. 아, 이게 한두 번이었냐고요. 그리고 흔쾌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 추경을 추미애 대표 발언이 없었다면 쭉 가게 해줄 거냐. 그렇게 안 본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기술의 측면을 가지고 현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당은 이건 원칙을 세우고 가는 거죠.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니까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을 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사실 국민의당이 노린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때리기는 내부 분열 용이잖아요. 근데 네. 그걸 빨리 알아채고 일단 이 시점은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치더라도 저는 일단 밀어붙이는 것이 전 순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당이 저렇게 어그로를 끄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그쪽에 지금 붙었거든요. 특검 뭐 이런 거 찬성하면서 붙었는데 그 방식으로 가면 이제 정권 쪽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금 개혁의 방향성이 맞다면 오히려 이렇게 전선이 딱 구분되게 만들어져야 국민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따라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당이 분열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보수 기득권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통하질 않아요. 그 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지금 그 소탈하게 소통하고 계시고 진정성을 보이시니까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데 이게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못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흔들어서 문재인 흔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미애 대표 발언이 사실 그게 뭐 맞는 말인데 그거로 꼬투리를 잡아서 추미애를 흔들어서 열린우리당 시즌2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열린우리당은 정말 대표가요 수시로 바뀌어서 대표분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대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을 흔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든다. 이런 이제 우회 통로를 그렇겠죠.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흔들어서 문재인을 흔든다가 어디선가 작동되고 있지 않냐 하는 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요즘에 네. 보도들 중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 엄청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랑 지금 실질적으로 탈핵 이 분위기를 또 때리는 분위기가 한쪽에 또 있고요. 그러니까 네. 물밑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머리에 잠복해 있긴 하지만 사회 이슈들을 이렇게 자세히 스크래프해 보면은 각종 군대에서 구기득권들의 저항이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런 흐름으로 좀 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최고의 적폐로 보이는 게 국민의당인데 제가 만약에 국민의당의 당대표라면 저는 석고대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의 마음 좀 풀리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그게 살아날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못 참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할 경우 그렇게 정치인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 추경으로 흔들고 정부조직법으로 흔들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석고대죄를 하면서 우리 추경 안 해줄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피해자시잖아요. 패러다임이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가 그 생각이에요. 잘하고 있을 땐 도와줘. 그렇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선례 같은 건 남기지 마. 그러다가 정말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한 방 그게 진짜로 한 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잘하건 못하건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인드를 야당들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줬으면 결국에는 목적이 자기 정파 정당이 아니고 국가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마인드를 갖춰보자는 거예요. 어머, 또 확 순수해지셔서.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이렇게 가게 되는 요인은 저는 제3지대 정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로는 제3지대 정당으로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겠다고 말했는데 그 역할이 뭔지를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거를 제3지대에서 한다는 것은 캐스팅 보트를 지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는 말리는 시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캐스팅 보트 역할은 못하고 말리는 시누이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 아하. 근데 저는 국민의당 전략이 보이거든요. 최대한 불쌍해 보이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최소한 호남권에서만큼은 지방선거 때 선전해 보겠다라는 일종의 작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쌍한 척을 하면 강자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여당과 정부가 국민의당을 탄압한다는 인식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또 지역 정서가 일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악마화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 쪽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해를 해놓고 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갑자기 덜변해버린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전략은 잘못됐다. 혹시 실장님 그 지역에도 네. 국민의당 뭐 당협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나요? 네. 그쪽에 분은 어떤 분이세요? 후보 나왔던 분.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어때요? 뭐 네. 이진호라고 네. 그 지역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까? 네. 네. 그때 득표율은 얼마나 나왔어요? 득표율이 19% 근데 나왔습니다. 그분 없었으면 당선이었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아, 봤습니다. 에이씨. 그러네. 국민의당이 사실상이 피해자네. 우리 재민이 분위기는 어때요? 왜 이런 건 있거든요. 당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 민희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고 해도 네. 그 지역 평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네네네. 그 국민도 잘 대하는 사람. 그쪽 분은 어떠세요? 좋은 이야기 나오면 편집해드리거든요. 그 솔직히 그 당 국민의당 그때 한창 거세게 네. 일었을 때 네. 당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도보다는 사람에 대한 평판은 솔직히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별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박모 의원도 친문 패권 욕하고 막 이럴 때는 방송 탔는데 요새는 무엇 때문인지 반문을 안 하니까 텔레비 못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이분이 뜨는 건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독재라고 하고 이런 거 언론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던가요? 저한테 19대 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해 달라고. 왜?
그때 막 그러니까요. 흔들릴 때 예. 한 번만 비판해 주시면 이거 대서특필할 수 있다. 제가 하면 최민희가 하면 어떤 계열인지 몰랐나 보네요. 아니요 알고 알고? 언론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죠. 이 또라이예요, 뭐예요? 저는 이런 걸 여러 장면 겪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올곧게 한 길로 친노 친문의 길로 오는 게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고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하면 네. 일면 탑이다 이런 기자도 있었고요. 그때 언론 흐름이 그랬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욕하면 음. 일면 탑 방송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네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정치인은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시절일 때 동아일보 기자가 민원연 사무실에 죽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정현주 KBS 사장 욕하는 칼럼 하나 써달라고. 미쳤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딜이 되면서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웃기는 얼토당토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 친노 친문을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이 싫어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죠. 우리가 믿고 가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네, 어떤 순간에도 기준이 그겁니다. 약 한 2, 3분 동안 그 사람 이름을 한 번도 안 꺼냈는데 제대로 디스가 되는 정말 훌륭한 역사적으로 남을 멘트 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이현주 이렇게 되는 거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예. 이현주 공천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태어나서 이런 재밌는 장면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당 수석 부대표인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천 과정이 허술해서 공천에서 당선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발언을 한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당론이 그러한 제보를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2012년에 네. 4월에 저희가 공천한 거 맞고요. 예. 민주통합당 때 공천한 거 맞고 제가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 해서 그 민주통합당까지 쭉 왔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이현주 변호사가 국민의 명령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유시춘 선배가 같이 이제 민주통합당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유시민 작가 누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싫어하세요. 응? 유시민이 유시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예. 저도 여자 유시민이라는 말 안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언젠가는 유시민에게 남자 최민이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좀 남자 채민이가 예능 프로에서 날아다니시더라고. 예,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문을 두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성향 자체는 뭐 민주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게 하는 아니고 거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반노동, 반시민, 예, 반민주 뭐 이런 거라 전혀 민주통합당 뭐 저희 성향은 아니죠. 그리고 반문의 기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라면 어떤 변신도 가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근에. 예, 그렇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현주 의원이 반문의 기수라 뜨는데 그래서 요즘 이현주 의원하고 박모 의원하고 누가 더 텔레비에 많이 나오냐. 네. 홍익표 의원의 이 발언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현주를 매기는 최고의 신의 한 수. 사실은 이현주 개인의 성향은 50%, 나머지는 당 분위기 50%가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면 이런 발언 못하죠. 제가 팟캐스트 때 이현주 저격수로서 이현주 이 사람은 전 제명시켜도 무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고 봐요. 그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예, 어떤 이분의 그 얘기 중에 디스당한 그룹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조리사분들, 영양사분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분들,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 최민희, 남양주 아줌마. 제가 그래서 페북에 아줌마들이 아줌마들 단결로 국회를 바꾸자 이런 페북을 올렸다니까요. 아줌마 화났다 이런. 그럼 아줌마는 절반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른 건지 본인이 모르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쉴드가 이제 뭐 죄송하긴 하긴 했는데 쉴드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으면서 기사화하는 건 유감이다 하는데요.
정치인한테 사적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요 기자하고 통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날라고. 기자가 해당 정치인에게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건 녹취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현주는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그쵸? 신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고 자기 죽었다만 아니면 어떻게든 방송을 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 나가면 인지도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막 언론에서 욕 먹잖아요. 주로 90%가 욕이지만 나중에 욕은 다 없어지고 이현주라는 이름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을 때 얘기긴 해요. 예, 저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길 바랍니다. 그 광명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뜬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 노무현 대통령 흔들어서 뜬 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 맞습니다만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이제 강현재 씨라고 아시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때 저하고 정말 진검승부? 어쨌든. 예, 현역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렇게 레벨을 같이 그런 식으로 맞췄대요. 정표현. 아니 그거는 할 수 없죠. 뭐 그쪽 캠프의 대변인 맡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강현재 씨가 지금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왜냐하면 악행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고 악행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에서 뛰어내렸어요. 뭐 가끔씩 그런 표현하죠. 난파선에서 이렇게 탈출한다고. 강현재가 가장 먼저 탈당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이제 비오는 이런 거야. 국민의당에 새 정치가 없더라. 탈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되게 슬프고 우퍼요.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지금 이현주, 강현재 두 전직 여성 변호사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막말 정치. 그리고 새 정치를 얘기하면서 구태 정치, 흔들기 정치. 그거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그리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탈당하면서 한 탈당의 변이 되게 웃겨요. 네. 국민의당이 제3의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고 전국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고 판단했대요.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향상 저는 이현주 의원하고 이 강현재 씨는요. 성향상 사실은 보수의 오른쪽 끝에 가까워요.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가셔야죠, 사실은. 자유한국당보다 조원진 또 창당했대요. 네, 그 창당한 당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이렇게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출당당해가지고 또 당 만들고 그런데 이 양반 드디어 이제 전임연의 길로 들어섰어요. 거기에 정미홍, 그러니까. 변희재와 같이 하죠. 근데 그런 정도와 같지 않나요? 인식 수준이. 이야기 좀 잠깐만 나와볼게요. 네. 구성해서.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부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민주 진보 세력에서 학생운동도 좀 했거나 그런 비슷한 결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인재풀이 없다 보니까 입문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흔들기로 뜬 분들 또 때로 문재인 흔들다가 친문으로 돌아서서 뜨는 분들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는 정말 숙명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들은 무조건 녹음한대요. 당연하죠. 네, 무조건 녹음이에요. 그거를 네. 정치인들 다 알아요. 심지어 저도 모든 통화 녹음돼요. 저랑 통화하면. 어머, 몰랐네. 근데 써먹은 적은 한 번도 없지. 네, 당연히 언론 전문가시니까 이따가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언론의 속성이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특성도 갖고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주목받는 것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언론은 사실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초적인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센 발언하는 정치인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지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반대파 쪽에서는 소영웅 씨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도 좀 즐기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개판돼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바람직하게 뭔가를 열심히 활동하는 묵묵히 활동하는 우리 미니미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9대 때 언론에 가장 많이 난 비례인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저를 안 다뤄주고 싶었는데 그러겠어요. 이번에요. 우리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사진을 분석했더니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제가 나오는 사진은 저를 잘랐다는군요. 그러면서 진짜
그 지역위원장님은 언론 기피 인물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죠. 어허. 네. 기존의 언론과 등지고 정치하기는 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도 어. 푸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웬만한 뭐 매체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듣는 독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의 존재감은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는 그 존재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이혼주 의원이 지금 일종의 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러면서 계속 존재감 과시하고 있고 뭐 일설에는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저런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국민의당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레벨은 좀 안 맞.